안녕하세요. 프렌치 감성 플로리스트 몽소플레르 대표 배소영입니다. 네, 오늘은 이 옆에 보이시는 이 부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 부케는 저희가 프렌치 스타일의 부케가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떠올릴 수 있는 부케 드 마리에입니다. 부케 드 마리에는 이렇게 위에 부분은 일반적인 라운드 부케로 구성을 하고 이 아랫부분은 줄기를 감싸는 이런 넝쿨 식물이나 아니면 이런 작은 꽃들을 활용을 해서 그 장식 자체가 아래까지 내려오는 그 하나의 작품이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말해요. 이런 부케 스타일은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많이 웨딩 부케로 하실 때 활용하는 그런 부케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력이 많은 플로리스트 분들도 이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부케 드 마리에를 만드시는 모습을 보시고 다양한 작품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용할 꽃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늘 사용할 메인 꽃은 이 장미인데요. 이름은 페어플로우라고 합니다. 프렌치 스타일 중에서도 좀 약간 통통 튀는 색감? 네,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해보고 싶어서 이 장미를 메인으로 사용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두 번째 꽃은 카네이션입니다. 네, 카네이션은 자연색은 아니고 약간 연한 핑크 컬러의 그 염색을 한 것 같아요. 얘를 이제 이 장미 사이사이에 넣어서 받쳐주는, 컬러감을 받쳐주는 역할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꽃인데요. 이 꽃은 아네모네예요. 가운데는 노란 수술이 달려있고 지금 피지하는 몽오리 부분이 굉장히 열매같이 동글동글해서 귀여운 그런 게 매력적인 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케에 약간 하늘하늘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오늘은 아네모네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그린 수국입니다. 프렌치 스타일의 어레인지에서는 이 수국을 메인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꽃을 받쳐주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좀 튀지 않는 색인 이런 그린 컬러가 여름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바탕에 깔아주는 그런 꽃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소재들을 설명드리면 소재 중에 요거 자리공, 아주 이렇게 두꺼운 거는 사용하기 힘들 것 같고 조금 연한 부분을 골라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부케를 다 완성했을 때 이 줄 헤드라를 사용을 할 건데요. 이렇게 투톤으로 색감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줄 헤드라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줄기를 감쌀 때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매를 넣을 건데요. 이 열매는 이름이 스노우베리라고 해요. 그래서 색감이 약간 아이보리빛 화이트 색감인데 근데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굉장히 사면서 맨날 고민하는 그런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지들을 이렇게 잘라서 커팅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꽃을 다듬어 볼게요. 컨디셔닝하는 방법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는데 일단 오늘 사용한 것들이 기존의 것들은 좀 다른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설명드릴게요. 메인이 되는 이 스프레이 장미는 일단 제일 긴 부분의 가지를 잘라주고 지금 잡는 부위 아랫부분에는 잎사귀들을 다 제거를 해주시고 너무 아래에 있는 이런 꽃들도 제거를 해주세요. 이렇게 작은 것들은 나중에 아랫부분을 가려주거나 할 때 사용을 할 겁니다. 이런 몽우리 이런 부분들은 되게 예쁘게 표현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보셨다가 적재적소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카네이션은 지금 얼굴 모양이 좀 불규칙하게 되어 있어서 약간 힘을 빼고 쓰담쓰담 하듯이 이렇게 만져주면서 이렇게 활짝 핀 화형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아래 붙어있는 이 잎사귀들은 제거를 해주세요. 카네이션은 이 마디 부분이 굉장히 부러지기 쉬운 줄기를 가진 식물이기 때문에 마디 부분 이렇게 떼내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카네이션은 반단 정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공, 이채로 쓸 수가 없어요, 부케에. 그래서 이 자리공도 줄기를 나눠줄 거예요. 길이는 일반적인 부케 길이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요 정도 길이가 좋겠네요. 요 정도 길이. 그리고 이 자리공은 산이나 뭐 그런 들판에서 채취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길이나 이런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마 많이 나누셔야 될 거예요. 자리공 요 정도 길이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잘라내면서 생긴 이런 것들은 아주 매끈하게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잡을 때 되게 좋겠죠. 네, 요건 그대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리공도 컨디셔닝을 했고, 스노우베리 저희가 갖고 온 게 되게 커요. 이렇게 가지를 잘라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아예 이제 구매를 하실 때부터 만약에 내가 부케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매를 하실 때부터 이렇게 긴 가지가 많은 것을 사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한 요 정도 양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아네모네는 이런 몽오리도 사용을 할 거고, 이렇게 꽃이 달려있는 만개한 이런 아네모네도 사용을 할 건데, 여기 아랫부분에 잎이 조금 힘이 없는 잎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안 예쁘니까 떼주세요. 이 아네모네는 수입이에요. 네, 수입이라서 얘도 계속 내가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는 꽃은 아니에요. 예약을 하시거나 그 입고되는 날짜에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컨디셔닝을 마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케를 잡아볼게요. 오늘 부케는 수국을 먼저 잡아야 돼요. 수국을 약간 받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미니 장미를 넣어주시는데, 이 수국을 보면 얘가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송이송이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나눠져 있는 요 틈에다가 끼워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앞쪽에 봤을 때 너무 이 송이들이 붙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미니 장미도 끼워주시고 바탕으로 이 카네이션을 같이 끼워주세요. 이 미니 장미를 받쳐주는 그런 역할로 해서 이렇게 낮춰주시고 최대한 이 장미들을 높여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반 정도 넣었는데, 반 정도 넣었을 때 자리공을 같이 끼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에 자리공을 넣어서 이 부케 사이에 예쁘게 들어가게끔 넣어주세요. 제가 아까 반 정도 썼다고 했죠? 그 나머지 반을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해주세요.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처진다면 그냥 처진 그대로 두셔도 되고, 너무 그게 싫다 하시면 다른 꽃으로 받쳐주셔도 돼요. 자, 사실상 지금 수국은 아주 많이 보이진 않죠? 네, 이렇게 돼도 돼요. 선생님 이게 수국이 너무 안 보이는데요? 네, 그래도 됩니다. 수국은 오늘 이 꽃을 받쳐주는 역할로만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리공이 많이 안 보여서 이 나머지 자리공들은 좀 더 보이게 써볼게요. 수국 위에 뭐 좀 비어있는 이런 부분에 이 열매를 사용해서 좀 허전한 부분을 채워주는 용도로 스노우베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디테일들이 스노우베리랑 자리공이 너무 겹치게 되면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두 개가 너무 겹치지 않게 사용해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윗부분은 동그란 느낌이 들게 만들어 주시고, 옆부분을 보면 지금 많이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커팅했던 이런 작은 것들 있죠? 작은 것들로 이렇게 채워주세요. 실제로 제가 파리에서 꽃을 배울 때 이렇게 부케, 신부 부케를 준비하는 걸 봤는데, 이 부케드 마리에 스타일로 해서 신부 부케를 들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좀 큰데 좀 유럽 사람들은 좀 크게 만드는 걸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카네이션도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잎사귀가 너무 많은 경우는 좀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어서 손으로 이렇게 똑똑 떼어가면서 이 부분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가 매번 매 편마다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네, 어떤 걸 도대체 제일 좋아하는 거냐 하시는데 이것도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네모네를 아주 많이 올라오게 써주세요. 좀 이국적인 느낌을 내기 위해서 제일 윗부분에 이 아네모네를 쓸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펴있는 이런 얼굴을 가진 게 있다면 예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돌려가면서 혹시 부족한 점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그 고정할 도구로 이제 바인딩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줄기를 가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 어차피 이거는 나중에 아이비로 가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고 엄지손가락에 위치한 이 부분에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테이프는 너무 여러 번 안 감아도 되고 고정할 수 있을 정도. 그럼 저 지금 이렇게 돼도 고정이 되죠? 네, 이렇게 이제 고정을 해주시고 아랫부분을 랜덤하게 잘라주세요. 막 여러 가지로. 줄 헤드라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쓰면서 좀 남았던 꽃들이 있다면 그것도 좀 준비를 해주세요. 제일 처음으로는 이 줄 헤드라를 이 거꾸로 매달아서 이렇게 감아줄 거예요. 여기다가 집어 넣어주세요. 거꾸로. 그리고 저희가 아까 테이프로 감쌌던 부분을 이런 식으로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꽃을 거꾸로 집어넣어주세요. 이건 이제 줄기 꽃 이 위에 부분, 부케 부분과 아래 줄기 부분을 연결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거꾸로 해서 이렇게 겹쳐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꽂아만 주세요. 이렇게 해서 줄기 길이에 맞춰서 거꾸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군데군데 요거를 넣어서 만들어주세요. 강하게 나와있던 그 가지 줄기 부분들을 이 줄 헤드라로 가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부케드 마리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그 파리에서 배웠던 그런 기억을 떠올리면서 되게 향수에 젖었었는데요. 누가 보면 되게 오래 살았는지 알겠지만 어쨌든 네, 굉장히 그런 오랜만에 프렌치 느낌이 되는 작품을 소개해드려서 너무 좋고요. 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좀 스페셜한 부케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실 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부케 제작에 관해서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최대한 아는 대로 네,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케드 마리에는 이런 일반적인 실린더에 넣어서 화병꽂이로 감상을 하셔도 좋아요. 일부러 부케드 마리에를 이렇게 만들고 화병에 이렇게 넣는 어레인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